나는 올해 76, 이름은 이만수다. 평생을 밭일과 막노동으로 버텨왔다. 허리도 굽고 치아도 반쯤 빠졌지만 요즘은 경로당 다니며 하루를 보낸다. 아침마다 출석 도장 찍듯 들러 장기 2판 치고 점심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다. 그날도 그랬다. 노인정 문을 열자마자 낯선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야, 이 집 참 따뜻하네. 내가 젊을 땐 이런 데 있을 시간도 없었지. 낮게 깔린 웃음소리에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 60년 전 나를 괴롭히던 박길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나는 작고 말랐다. 그는 학교 일진이었다. 돈을 뺏고 교실 뒤에서 구두발로 차던 놈. 그날 내 뺨을 때리며 웃던 그의 이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만수야, 넌 평생 기어 다녀야 돼. 세상은 약한 놈 편 안 들어. 그로부터 60년이 지났다. 나는 땅끝에서 겨우 살아남았고 그는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 소파에 앉아 커피 믹스를 휘젓고 있었다. 고가의 패딩 점퍼, 번쩍이는 지팡이, 허리에 찬 은빛 벨트. 아직도 그 특유의 잘난 웃음이 입가에 걸려 있었다. 이야, 여기도 사람 살만하네. 요즘은 노인정도 호텔이야. 누군가가 물었다. 박 어르신 어디서 오셨대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서울 살다가 요양차 내려왔지. 아는 사람 하나 없어서 심심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불처럼 달궈졌다. 아는 사람 없다고? 나 이만수가 여기 있다. 너를 평생 잊지 못한 사람. 너 때문에 밤마다 이갈던 놈. 그날 이후 나는 경로당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얼굴은 매일 떠올랐다. 밤에도 새벽에도.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문을 열었다. 그때 그 어르신? 이름이? 이만수요. 아, 만수씨. 반가워요, 반가워. 박길수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그 손길 하나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입가에 억지 미소를 그리며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글쎄? 내가 얼굴이 좀 익숙해서 말이야.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자기 발로 짓밟은 사람의 얼굴 따위는 기억에 남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 시간이다. 나는 결심했다. 그가 나를 잊은 만큼 나는 그를 기억하며 천천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자존심, 체면, 그리고 마음 한구석 남은 잘난 인생을. 경로당의 주도권은 단 하루 만에 넘어갔다. 박길수는 타고난 깡패 리더였다. 젊은 시절 남의 돈 빼앗고 말발로 세상을 눌러 살던 버릇이 여전했다. 아유 형님은 나이가 들어도 포스가 있어. 길수 형 덕에 분위기가 확 살아났어요. 그는 고기 파티를 열고 노래방 마이크를 사비로 사줬다. 커피 믹스보다 비싼 인삼차를 돌리고 형님이란 호칭이 경로당에 퍼졌다. 며칠 만에 그는 노인정의 왕이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눈은 번뜩였다. 역시 변한 게 없군. 힘과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결국 위에 서는 놈. 그날 오후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반갑게 웃었다. 만수 씨, 요즘도 오시네. 같이 장기 한판 하실래? 좋죠. 옛날엔 제가 좀 두었죠. 장기가 시작됐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툭툭 내리쳤다. 이야, 이거 초반부터 지시네. 만수 씨 승부욕 없어요? 이기려고 두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살이 못 버텨요. 내가 그래서 성공했지.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췄다. 성공? 내 인생을 밟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밟아 올라온 주제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박 어르신 옛날에도 좀 성격이 급하셨죠? 내가 그래요. 뭐든 먼저 치고 나가야 이기는 거야. 세상은 기다리는 놈 편 안 들어. 이 말이 나를 17살 시절로 데려갔다. 비 오는 날 운동장 뒤편. 나는 맞으면서도 왜요라고 물었었다. 그때 그가 말했지. 세상은 약한 놈 편 안 들어. 그 말을 다시 듣는 순간 내 안에서 60년 묵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웃음으로 삼켰다. 그 말씀 참 오래가네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나는 속으로 하나씩 계산을 시작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썼다. 박길수, 나이 76세, 병력 무릎 수술 이외, 고혈압, 당뇨, 장기 두는 습관 공격형, 말보다 손이 먼저, 약한 사람 앞에선 호통, 강한 사람 앞에선 아부.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프로필이었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박길수에게 말을 걸었다. 길수 어르신 예전에 사업하셨다면서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응, 청춘 때는 건설업했지. 돈도 좀 만졌어. 근데 말이야, 사람은 운이 따라야 해. 요즘도 여유 있으시겠네요. 허허, 뭐 노후 자금은 좀 있지. 왜 궁금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냥 나중에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인생 결국 돈이 있어야 편하지 않습니까? 그는 뿌듯하게 웃었다. 그래, 만수 씨. 나한테 배워. 내가 노인정도 사업처럼 굴릴 줄 안다니까. 그날 이후 나는 그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었다. 그는 내게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틈으로 아주 천천히 칼날을 밀어 넣었다. 며칠 뒤 경로당 회계장이 나를 불렀다. 만수 어르신, 요즘 박길수 어르신이 회비 쓰는 게 좀 과해요. 혼자 결제도 하고 그쪽에 가까우시다면서 한 번만 얘기 좀 해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군. 경로당 안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눈치를 보고 커피 믹스를 타는 손이 살짝 떨렸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박길수였다. 그는 친목 기금을 모은다며 사람들에게 회비를 걷기 시작했다. 아유, 우리끼리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한번 가자고요. 그 말에 다들 처음엔 박수를 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박길수는 어느 날부터 장부를 혼자 챙겼다. 내가 예전에 사업하던 사람이라 정리 잘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무도 토 달지 못했다. 며칠 뒤 회비로 산다는 TV도 커피 머신도 오지 않았다. 그 대신 박길수는 새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다. 값이 100만 원은 촉히 넘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가 사람들을 다루는 법은 여전히 같았다. 달콤한 말, 약간의 호통, 그리고 형님이라는 위계.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그의 옆에서 장기를 두다가 말을 꺼냈다. 길수 어르신 회비 모인 거 이번 달에 정산하셨죠?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걱정 말아요. 내일 다 공개할 거야. 내가 엉성하게 사는 사람 아니야. 그의 말투에 익숙한 허세가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믿습니다. 예전에도 어르신은 말 잘하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순간 그의 눈이 번쩍였다. 학교? 아,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젊을 때도 리더셨을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금세 웃으며 장기 말을 내려놨다. 하, 그때도 내가 대장이었지. 세상은 원래 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 말 또 그 말이었다. 센 놈이 이긴다. 그가 젊을 때 나를 짓밟을 때도 그 말이었다. 며칠 뒤 나는 경로당 회계장을 따로 불렀다. 회비 통장 좀 볼 수 있을까요? 박 어르신이 다 관리해서 저희는 못 봐요. 비밀번호도 몰라요?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 완벽한 덫이군.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동네 복지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경로당 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직원은 정중히 답했다. 혹시 불법 사용이 의심되면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생길 겁니다. 며칠 뒤 회비 공개 날. 박길수는 큰 목소리로 장부를 흔들며 말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정산표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종이는 단 2장뿐이었다. 거기엔 영수증 없음이란 글씨가 반복돼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낸 돈은? 영수증도 없이 썼다고? 박길수의 얼굴이 굳었다. 에이, 노인정에서 뭐 그런 걸 따져요? 내가 다 알아서. 그때였다. 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박 어르신, 그 장부 복지관에도 제출하셨죠? 그는 순간 말이 막혔다. 그건 다음 주에.
신고 안 하면 불법인 거 아시죠? 복지관 쪽에서 확인한다고 하던데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나는 웃었다. 복수는 시작됐다. 박 어르신, 장부 좀 다시 보여주시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자.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손의 쥔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니, 그게 말이야. 내가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좀 잃어버렸어. 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부드럽게 웃자 주변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노인정아는 이미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길수 어르신, 그래도 그 돈 우리 다 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장부는 제대로 해야지. 박길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급히 말을 돌렸다. 아이고, 내가 나이 먹으니까 정신이 없네. 다 정리해 올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 말은 패배의 신호였다. 한때 경로당의 왕이었던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그는 나를 따로 불렀다. 노인정 뒤편 오래된 벤치,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있는 곳이었다. 만수 씨, 그날 그 얘기, 복지관 운운한 거 말이야. 그건 너무 갔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내가 뭐 좀 잘못한 건 있어. 근데 다들 즐겁게 살자고 한 거야. 내가 그 돈을 빼돌렸다는 건 억울하지. 억울하신가요?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옛날에도 그랬죠. 약한 애 때리고 괜히 웃으면서 장난이었다고. 그때도 억울하다고 하셨습니까? 박길수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이만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실 뒤에서 발로 찼던 놈.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너? 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하죠? 세상은 약한 놈 편 안 들어.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듯 창백해졌다.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던 그가 결국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이 떨려 불을 붙이지도 못했다. 이만수,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냐? 붙잡은 게 아니라 견디며 살았죠. 당신한테 맞고도 학교는 안 그만뒀어요. 그때 결심했거든요. 언젠가 당신이 나처럼 무너지는 걸 꼭 보겠다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담배불이 꺼졌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비쳤다. 며칠 뒤 박길수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소문이 퍼졌다. 박 어르신, 복지관 조사 나왔다더라. 회비 통장도 다 들여다본대. 그의 이름이 동네 게시판에 올라갔다. 회비 불투명 사용 관련 경로당 지도점검 실시. 노인정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리고 내 앞에 와서 속삭였다. 만수 어르신이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밤이 되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낡은 신발 하나가 내 대문 앞에 멈췄다. 그리고 낯익은 쉰 목소리가 들렸다. 만수야, 나 좀 봐. 할 말 있어. 나는 천천히 현관불을 켰다. 박길수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옷,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손엔 찢어진 장부 한 묶음. 그때 일 미안했다. 근데 지금 이건 너무해.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며칠간 경로당은 썰렁했다. 박길수는 오지 않았고 그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한결 편해졌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3일 뒤 그는 다시 나타났다. 말끔한 정장 차림, 머리는 젤로 빗어 넘기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복지관 점검 결과 내 계좌엔 단 한 푼의 회비도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장부 정리는 잠시 맡은 것뿐이었죠. 일부러 나를 모함한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럼 만수 어르신이 잘못 본 거야? 그는 곧장 내 쪽을 향했다. 만수 씨, 이건 당신이 벌인 짓이지?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시오. 증거? 그딴 게 필요해? 노인네들 입만으로도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세상인데.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복지관 공문, 그리고 누군가 작성한 진정서가 있었다. 그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만수 어르신이 경로당 내 분란을 조장하고 회원들을 선동함.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가 나를 역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사람 참 무섭지? 복수하려면 머리를 써야지. 감정으로 덤비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의 비열한 미소가 눈앞에서 번졌다. 그건 60년 전 교실 뒤에서 나를 조롱하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그날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만수 어르신이 회계장 자리 노린다더라. 복지관에 허위 신고했다며? 괜히 길수 어르신한테 앙심 품은 거 아니야?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들어가면 대화가 끊기고 커피잔이 바닥에 놓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길수의 뒤를 추적했다. 며칠 뒤 복지관 앞에서 우연히 길수를 마주쳤다. 그는 어깨에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만수 씨 인생은 결국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거야. 내가 날 고발했을 때부터 이미 판은 정해졌어. 그 가방엔 뭐가 있어? 이거? 그는 가방을 가볍게 두드렸다. 노인정 회원 명단, 기부금 내역, 복지관 직원 연락처. 나한테 잘못 보이면 다 엮을 수 있지. 인생은 그렇게 굴리는 거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아직도 그때랑 똑같군. 힘 있는 척, 남 위에 서는 척. 근데 길수야 인생은 이제 내가 깔아놓은 함정으로 끝나. 그는 코웃음을 쳤다. 이 늙은 게 아직도 허세는 죽지 않았네. 며칠 후 복지관에 또다시 감사가 떴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내부 문서를 보냈다. 그 안엔 박길수 명의의 비공식 통장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현금 인출 기록, 이름만 바꾼 노인의 운영비 명목의 입출금.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회비 유용이에요. 그날 저녁 경찰 한 명이 경로당에 들어왔다. 박길수 어르신 잠깐 조사 좀 받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낮게 속삭였다. 익명 제보자 누군지 궁금하지?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그래. 복수는 머리로 하는 거라며? 그래서 이번엔 내 방식을 그대로 썼지.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만수 넌 진짜 독한 놈이 됐구나. 그날 밤 노인정은 조용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오르고 텔레비전 볼륨이 낮게 깔렸다. 창밖에선 늦은 가을비가 내렸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하니 아직 끝이 아니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다. 길수의 야비한 웃음과 내 복수의 그림자가 한 곳에서 엉켜 떨어지고 있었다. 경로당은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다. 며칠째 이어진 비 탓에 사람들은 잘 나오지 않았고 커피포트에서 끓는 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그날도 길수가 왔다. 입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있고 기름에 절은 머리가 번들거렸다. 그는 일부러 만수 옆에 앉았다. 야, 만수. 옛날 생각나지? 그때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잖아. 길수야, 한 번만 봐줘라 하던 거.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야. 길수는 웃으며 만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손끝엔 장난이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만해라, 길수야.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니한텐 그렇겠지. 근데 나는 아직도 네 그 겁먹은 눈이 생각난다. 그때 오줌 지렸던 거 말이야. 하. 주변 어르신 몇은 피식 웃었고 몇은 눈길을 피했다. 그때 길수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거 봐라. 학교 동창 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아직도 살아있냐? 고 난리더라. 화면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교복 입은 만수가 구석에 몰려 있었다. 누가 몰래 찍은 듯 얼굴은 피범벅이고 눈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이거 요즘 애들 밈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찐따의 전설, 최만수 뭐 이런 식으로. 조회수 잘 나오겠지? 길수의 비웃음에 만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다. 길수야. 왜 또 찔찔거릴 낙하나? 네 그 입 오늘로 닫게 해줄란다. 커피잔이 엎어지고 뜨거운 물이 길수의 무릎으로 쏟아졌다. 그 순간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경로당 CCTV는 이상하게도 한동안 정전이었다. 누가 전원을 뽑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며칠째 길수는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한다. 교실. 자신이 웃고 있고 누군가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울던 얼굴이 희미했다. 그 얼굴이 자꾸만 만수의 얼굴로 변해갔다. 이상하네. 길수는 잠결에 중얼거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의 탁자 위엔 낯선 약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기억력 개선제 폭지센터 제공. 누가 가져다 놨는지 그는 몰랐다. 다음 날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온 만수는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표정이 너무 담담했다. 길수야, 요즘 좀 깜빡한다며? 야, 늙으면 다 그렇지. 니도 곧 그럴 기야. 그래, 다 늙었지. 근데 혹시 예전에 나한테 뭐 했는지는 기억나나? 또 그 소리냐? 그때야 그냥 장난이었지. 니도 이제 그만 좀. 그래, 장난이었지.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한 장난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며칠 뒤 길수는 점점 더 심해지는 기억 혼란을 느꼈다. 어제 먹은 밥, 어제 만난 사람, 심지어 만수라는 이름조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누가 집에 찾아와 냉장고 속 음식을 챙기며 말했다. 길수 씨, 복지사 만수 어르신이 또 반찬 가져다 주셨네요. 만수? 네, 그 어르신이요. 항상 도와주시잖아요. 길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언제부터 저 사람 도움을 받았지? 그날 밤 만수는 길수의 집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스마트폰 하나. 화면 속엔 오래전 길수가 자신을 괴롭히던 장면이 담긴 복원된 영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영상을 삭제했다. 이제 됐다. 그는 중얼거렸다. 너는 내가 겪은 공포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갖게 될 거다. 멀리서 길수의 집 창문 불빛이 꺼졌다. 그리고 새벽까지 켜지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갔다. 경로당엔 이제 길수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찻잔에는 먼지가 내려앉았다. 길수 씨 요즘 안 나오시네. 누군가의 말에 만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길수가 더 이상 걸어서 올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며칠 뒤 복지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수 어르신, 길수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며칠 안 남았다고 하네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병원으로 향했다. 요양병원 304호. 희미한 항암제 냄새와 산소호흡기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침대 위의 길수는 이미 예전에 거칠던 기운이 사라지고 얼굴은 반쯤 말라 있었다. 그는 만수를 보자 잠시 눈을 떴다. 만수냐? 그래, 나다. 길수는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네 얼굴은 이상하게 자주 생각났어. 내가 뭘 잘못했었나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길수 곁 의자에 앉았다. 니 참 오래 버텼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 있나? 미련? 없다. 다 거짓이었지. 사람들은 나 돈 많다고 알았는데 사실 집도 다 정리했어. 폐암이라네 몇 달째 항암제 맞았는데 이젠 의사도 웃더라. 허세라도 부려야 덜 무서웠거든. 길수는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그의 입술이 떨렸다. 만수야, 니는 나 용서하냐? 만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의 피로만이 묻어 있었다. 용서고 뭐고 이제 다 늦었다. 그냥 다 잊으면 된다. 길수의 눈동자가 잠시 떨리더니 조용히 멈췄다. 며칠 뒤 경로당 게시판 한쪽에 작은 부고가 붙었다. 최길수 양년 78세 무연고 기초장례 지원. 누구도 그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없었다. 마지막까지 병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명, 만수뿐이었다. 그는 종이를 떼어 호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벤치에 앉은 만수는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발이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다. 무연고라 참 허망하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젊을 때 남 괴롭히고 깔보던 놈이 결국은 이렇게 혼자 가는구나. 세상은 결국 다 돌고 도는 기라. 젊을 때 죄 지으면 나이 들어서는 꼭 벌로 되돌아온다. 만수는 눈을 감았다. 바람소리 사이로 길수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스쳤다. 그 웃음이 사라지자 그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그래도 네 보내면서 내 속의 분노도 같이 묻는다. 잘 가라, 친구야. 그의 입가엔 처음으로 잔잔한 미소가 스쳤다. 그 미소는 오래된 원한이 사라진 사람의 얼굴이었다.